네. 자, 이제 유형별 연습 문제 2론이 있는데요. 2론은 우리가 유형별 연습 문제 2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미리 앞에서 이론을 하면서 다 풀어봤었죠. 예. 그래서 어디까지 넘어가야 되느냐 하면은 너무 많이 넘겼나요 제가. 자, 어때요? 넘기다 보니까 우리 앞에서 풀어봤던 메모 흔적이 좀 보이나요? 보이죠? 예. 그래서 부가세까지 풀어봤었고,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은요 39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실무 수행평가에 유형상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회사 코드 3200번으로 로그인을 해 주십시오. 399페이지 책은 여러분 399페이지 펴주시고, 프로그램은 유형상사 3200번으로 로그인을 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회사를 바꿀 때는 여기 위에 상단에 있는 제목 표시줄에 회사 코드를 클릭하고 여기다가 3200 하고 엔터 치면은 이게 3200번으로 이렇게 부팅이 됩니다. 로그인이 됐죠. 자, 이 유형상사를 통해서 우리가 실무의 최종 총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유형하고 관계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라기보다는 아까 앞에서 했던 그 용산전자는 시험에 나오는 문항수대로 딱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기 유형상사는요 전체적으로 연습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예, 그래서 그동안 앞에서 실무를 내가 좀 부실하게 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다시 공부하시면 돼요. 자, 유형상사는 신발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회계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요. 실무수행 유의사항은 앞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이거 역시 생략을 하고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초정보관리 이해에 관한 문제. 자, 개정과목 수정 문제가 나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무형자산의 개정과목 중에서 235번 디자인권을 235 의장권으로 수정하여,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코드가 같다 이거죠. 코드. 그렇죠? 코드가 같은데 이름을 바꿔라 이겁니다. 이게. 네, 의장권으로 수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개정과목 수정 등록하시오 이랬습니다. 간단하죠? 어떻게 합니까? 자, 개정과목 및 적요 등록을 찾아가 볼까요? 기초정보관리에서 개정과목 및 적요 등록을 클릭하고요. 거기 코드 번호를 알려줬으니까 235를 지금 입력하면 돼요. 235. 그러면 235를 번개같이 이렇게 찾아갑니다. 예, 여기 딱 디자인권. 근데 주변이 빨갛습니다. 이거는 디자인권도 빨강색일 수가 있어요. 자, 실용신안권 클릭해 보니까 디자인권 빨갛습니다. 여러분, 빨강색의 개정과목은 그냥 안 고쳐지죠. 예. 그냥 안 고쳐지니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뭘 눌렀었어요? F1. 네, 그리고 고칩니다. 입력되죠? 엔터. 네. 컨트롤 F1 기억나시나요? 네. 이제 앞으로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동안까지는 이제 잊어버렸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이 비망록 즉 노트에다가 중요한 것들 탁 메모해 놓고 암기해야 됩니다. 컨트롤 F1.
자, 그 외에는 뭐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요거밖에 하라는 게 없어요. 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거래처별 초기 2월. 예. 미지급금 명세를 주었습니다. 예. 미지급금이 우리 회사가 아마 250만 원인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래처별로 초기 2월이 안 돼 있대요. 그래서 예. 주식회사 오피스 알파 삼성카드에 각각 이만큼씩 해서 합계가 250이다 이겁니다. 자료 설명 읽어볼까요? 주식회사 유형상사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2월마다 등록되어 있다. 미지급금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2월 사항을 수정 및 등록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는 메뉴가 딱 있죠? 찾아가 볼까요? 자, 개정 과목 적요 등록은 이제 닫고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기초정보관리 맨 밑에 거래처별 초기 2월. 예, 미지급금이 어디 있습니까? 부채니까 부채 쪽에 여기 있네. 지금 미지급금 클릭해 봤더니 여기 차액이 250만 원 나 있잖아요. 여기 거래처를 아직 안 넣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죠. 네, 딱 클릭하고. 자, 고맙게도 저렇게 코드를 알려주면 검색하는 시간이 절약됩니다. 7001 엔터. 적요는 입력할 곳이 없으니까 그냥 금액만 바로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99601 130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은 밑에 차액이 제로로 떨어졌는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도 금방 130만 원을 동그라미 하나 빼먹었었어요. 13만 원. 그리고 그냥 지나갔으면 이건 틀린 겁니다. 여기 밑에 차액이 0 떨어져야 이게 제대로 끝난 거예요. 오타 없이 입력했다. 다음 페이지 어떤 작업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치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겠죠? 자,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 읽어보세요. 주식회사 유형상사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이미 2월마다 등록되어 있다. 주식회사 유형상사의 전기분 손익계산서 검토 결과 입력 오류를 발견하였다.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오류 부분을 찾아서 수정 입력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전기분 손익계산서는 말이죠. 어디가 맞을 때까지 고쳐야 되느냐면은 당기순이익이 서로 맞을 때까지 고쳐야 돼요. 자, 우리 시험지에 있는 당기순이익은 110-000-000이에요. 자, 그러면 전기분 손익계산서 열어봅시다. 자, 기초정보관리에 전기분 손익계산서 중간쯤에 보이네요. 클릭하시고 이미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당기순이익은 오른쪽에 여기에 매출액부터 매출원가부터 맨 나중 당기순이익까지 여기 다 표시되죠. 120650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약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구나. 정확히 말하면 1065만 원. 네, 어디서 틀렸을까? 네, 위에서부터 맞춰봐요. 상품 매출부터. 자, 매출액 상품 매출 7억 5천 맞았네요. 그 다음 매출원가 맞춰봐요. 596000인데 우리가 입력된 것은 586. 여기서 1000만 원 틀렸네요. 그러면 여기를 눌러봐요. 이 숫자를. 그러면 보조창이 나와요. 매출원가는 어떻게 계산되어 있느냐?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여기 더하기라고 되어 있죠? 당기상품 매입액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6억 1600만 원 빼기 기말상품 재고액 3000만 원 빼보세요. 그랬더니 5억 8600. 그런데 우리 시험지에는 5억 9600입니다. 1000만 원이 어디서 틀렸어요? 기말상품 재고액에서 차이가 났죠? 그런데 보다시피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기말상품 재고액은 그 셀이 말이죠. 이렇게 음영이 들어가 있는 셀은 입력이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음영이 되어 있는 셀은 어디선가 넘어오는 값이에요. 아니면 자동 계산되거나. 이건 어디서 넘어온 값이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무슨 계정 과목이요? 상품.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에서는 상품이라고 부르죠. 상품. 그게 기말 현재의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재고액이죠.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고쳐야 돼요. 이것을.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이 상품을 2천만 원으로 고치면 이 문제가 매출원가는 맞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고치러 갑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바로 위에 있어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바로 위에 클릭합니다. 그래서 상품 자산이니까 여기에 있겠죠? 네, 여기다 고쳐요. 20 플러스 엔터. 그랬더니 여기 밑에 차액이 여기 차액 1,000만 원 딱 나 있었죠? 엔터 치면 없어집니다. 2천만 원. 자, 재무상태표도 덩달아서 고쳐진 거예요. 재무상태표 고치라는 말 없었지만 이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이제 닫고, 지금 녹화가 되고 있나요? 되고 있고. 닫고 전기분 손익계산서에서 조회를 누른 다음에, 위에 조회를 누른 다음에 다시 상품 매출원가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고쳐져 있죠? 그리고 닫으면 여기 상품 매출원가가 5억 9,600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차익 나는 건 65만 원만 차이가 나요. 당기순이익이. 그러나 봐야 됩니다. 이제 65만 원 어딘지는, 혹시 65만 원짜리가 딱 따로 있는 게 눈에 맨 밑에 법인세가 65만 원짜리가 딱 있어요. 근데 쭉 보니까 법인세가 분명히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요거 이 자리가 법인세는 아니에요. 9번이. 근데 법인세가 제로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여기다 법인세를 아직 입력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누락됐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맨 밑에 줄에다가 입력하면 돼요. 법인 엔터 치면은 998번 법인세 등 하고 입력됩니다. 650 플러스. 자, 입력했더니 이제 당기순이익 1억 1,000만 원으로 시험지하고 딱 맞아졌죠. 이렇게 수정해 나가면 됩니다. 이것도 몇 번 반복하면요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뭐 여러 개 문제를 해봐도 되고, 해봤던 문제 가지고 또 한 번씩 해봐도 되고, 이 양식에 내가 익숙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닫아주면 됩니다. 다음에 어떤 문제인가 보겠습니다. 거래자료 입력에 관한 건데요. 문항수에 관계없어요. 이번에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유형상사는 앞으로 상당히 몇 시간 동안 할 겁니다. 이게 문제가 많아요. 유형상사.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어음거래 문제예요. 어음거래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에 너무 어려워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요 페이지를 접어두어가지고 401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6문제가 있는데 이 6문제를 이해해 두면 됩니다. 어음 문제는 이 6문제 내에서 나와요. 어음과 관련된 거래는 여기 유형상사에 있는 6문제, 그러니까 401페이지의 1번부터 402페이지의 6번 6가지 유형으로밖에 문제가 나올 게 없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8월 1일 주식회사 부산상사의 외상매입금 500만 원을 약속금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이거 이해가 돼야 됩니다. 외상매입금이 있는데
현금이 없어가지고 오늘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약속 어음이라는 증권을 줘서. 그러면서 약속 어음 등록해라 그랬어요. 예, 10장. 보통 한 장 나오는데 여기서는 10장 나왔어요. 10장 등록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10번 입력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먼저 어음 등록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 분계를 두 번째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금 관리를 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1. 평가 문제 1. 무엇을 하시오? 어음 등록을 하시오. 2.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3. 자금 관리를 하시오. 이렇게 실제 시험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평가 1, 평가 2, 평가 3 이렇게 나옵니다. 예, 실제 시험에서는. 그러나 지금 이 상태는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판단해야 돼. 이건 세 가지 일을 해야 되는 일이구나. 세 가지 일을 해야 돼요. 자, 어음 등록을 먼저 하겠습니다. 어음 등록을. 그러면 여기 어음, 외상매입금을 어음으로 갚는, 어음을 발행해서 갚는 이런 거래는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전표에 입력을 하는데, 일반전표 입력하시면서 어음 등록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합니다. 자, 일반전표 입력 가가지고요, 위에 있는 어음 등록 단추가 이렇게 보이죠? 그냥 바로 어음 등록 먼저 하면 돼요. 이 수령일부터 여러분, 이 수령일을 입력할 때 좀 침착해야 됩니다. 왜 침착하라고 하냐면 보통 여기서 그냥 엔터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침착하세요. 이 수령일은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괄호 안에 있죠? 2019년 8월 1일이라고 입력해야 돼요. 2019년 0801. 그리고 어음 종류는 거기 약속어음이라고 종이 인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어음은 여기 1번 어음이 약속어음이고요. 전자어음은 4번이에요. 예. 당좌수표나 가계수표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1번 약속어음, 4번 전자어음, 요것만 정확히 알아두세요. 예. 1번이 약속어음입니다. 어음이라고 그냥 되어 있는 거. 종이로 된 어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종이로 된 어음이 뭐 도난 문제라든가 분실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전자어음으로 많이 지금 발행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은 약속어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 물음표 단추 눌러서 선택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은 거기 괄호 속에 있죠? 국민은행. 다 알려주게 돼 있어요. 자, 국민은행 확인. 자, 어음 번호가 두 칸인데 지금처럼 약속어음의 경우는 앞칸에는 문자로 된 번호, 뒷칸에는 숫자 번호를 나누어서 입력하는 것이고, 전자어음의 경우는 앞칸을 안 쓴다 그랬죠. 여기다 숫자를 전부 입력한다 그랬죠. 자, 우리는 지금 약속어음이니까 앞에다가 자, 타 어디에 있느냐 그 사진을 보는 거예요. 약속어음 사진. 그리고 엔터 치고 그 뒷칸에다가 2019-0801 그리고 엔터 치면 매수로 오죠. 열매니까 여기다 10을 입력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커서가 위에 올라가요. 어디에? 여기 수령일에. 더 이상 입력할 게 없으니까 아래에서 등록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등록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데 아니요 하면 되죠. 예. 자,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 날짜가 8월 1일입니다. 그 문제를 보시면 그래서 여기다 이제 8월 1일을 입력해요. 예. 일반 전표의 날짜 8월 1일 입력하시고, 자, 여러분 이 거래 이제 분계 두 번째 분계 회계 자료 입력해야 된다고 그랬죠. 외상매입금을 갚았습니다. 갚기는. 자, 외상매입금이
부채입니까? 자산입니까? 부채죠. 외상매입금 부채. 갚으면 차변입니까? 대변입니까? 차변이죠. 부채를 갚았다는 건 부채가 감소한 거예요. 부채 감소는 차변. 그래서 3번 차변에 외상매입금 251번이에요. 외상매입금은 거래처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코드로. 부산 7002번. 자, 적요 시험에서 채점 안 하니까요. 우리가 지금 용산전자부터 시험 목적으로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채점 안 하는 건 그냥 방향키로 지나가요. 자, 어음이 얼마짜리예요? 500만 원. 자, 이제 대변. 자, 외상매입금을 뭘로 갚았냐면은 어음을 발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변에 가는 게 어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발행하면 지급해야 될 어음이죠. 지급어음이라는 거예요. 지급어음. 우리가 발행한 것은. 그래서 252번. 외상매입금하고 지급어음은요. 이 이 계정 과목 코드가 한자 차이예요. 예,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굉장히 비슷한 계정 과목이잖아요. 251, 252. 두 개가 다 매입 채무예요. 예, 한 끗 차이예요. 자, 거래처 역시 그대로 넣어야 돼요. 부산 상사 7002. 네, 적요 채점하지 않습니다. 지나가시고 500 대변에 입력하시고 엔터. 여기가 두 번째 작업이에요.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어음 관련 일은 하는 일이 마무리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어음 관련된 줄을 클릭하고 F3을 눌러야 돼요. F3을 누르면 아래에 이와 같이 지급어음 관리 이렇게 뜨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발행이라고 딱 떠 있고 커서는 자동으로 일로 넘어와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지가 발행인 줄 아느냐? 지급어음을 대변에 기록하면요 발행밖에 없어요. 지급어음이 대변에 간다는 것은 어음을 발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발행해놓고 일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음 번호를 여기다 또 입력할 일이 있겠느냐? 아까 등록을 해놨잖아요. 등록을 한 것은 여기다 번호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10장이 보일 거예요. 근데 10장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어음 번호가. 그건 지나가야 돼요. 자타로 시작되는 거. 아, 내가 입력 안 한 게 있다. 그러면 그냥 그거는 말이죠. 백데이터로 미리 입력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면 당황하지 말고 내가 입력한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 어음 번호가 자타 2019-0801 하니까 그걸 정확히 찾아서 밑에 확인 눌러줍니다. 중간쯤에 있죠? 예. 자, 이제 엔터를 쳐보세요. 커서가 어디로 가는지. 발행일로 갔죠? 발행일은 똑같죠? 이 날짜. 지금 우리 입력되어 있는 날짜하고. 예. 또 한번 엔터 쳐보세요. 만기일로 갔죠? 커서가. 만기일이 발행일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만기일을 이제 그 시험지를 보고 약속어음에 있는 지급기일이 만기일입니다. 2020-0102 입력하세요. (0102) 자, 지급은행, 국민은행 이미 입력되어 있고요. 엔터 치면은 위로 올라가면서 자금 관리가 끝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만기일까지 차분하게 한다는 거. 예. 서두르다가 뭘 만기일을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 그냥 슉 넘어가 버린다든가 이럴 수가 있어요. 차분하게 천천히 엔터를 치세요. 천천히 이럴 때는. 그래서 커서가 넘어갔을 때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해서 고치시면 된다 이런. 자, 어음 관련 두 번째 거 해보겠습니다. 8월 2일 날 전주 상사에 발행하였던 지급어음 300만 원이 만기가 도래되어 국민은행 당좌 예금에서 이체되었다. 예. 어음 번호는 이런 번호다. 자, 이 문제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아까 거는 우리가 외상매입금을 갚기 위해서 발행한 거고,
지금은 과거에 발행했던 거, 여기 발행했던 지급어음이 오늘이 만기가 되는 날이에요. 약속한 날.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 당좌예금 계좌에서 요 300만 원이 이체되었다. 돈이 빠져나갔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지급어음을 우리가 조금 전에 발행할 때 분계를 어디다 했어요? 예, 그 분계를 엉터리로 봤군요, 우리. 지금은 대변에 했죠? 발행할 때. 그럼 만기가 됐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차변에 오는 거예요. 만기가 되면 반대쪽에 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분계는 차변이 지급어음, 거래처는 여기 있는 전주상사 코드 걸어줘야 되고, 금액은 300, 대변은 뭘로? 당좌예금에서 이체되었죠. 대변은 당좌예금, 거래처는 국민은행, 금액은 역시 300. 이런 분계를 하고, 이것도 자금 관리가 필요해요. 지급어음 줄을 클릭하고서 F3 눌러가지고 만기된 것은요, 어음 번호만 찾아주면 끝나요. 예, 만기는 자금 관리가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전표 입력을 하고 두 번째 F3을 눌러서 자금 관리를 하면 되는 문제죠. 이 문제는. 자, 그러면 해볼까요? 자, 8월 2일 날짜로 날짜부터 정확히 고치세요. 입력하시고, 자, 차변이 지급어음 252번, 거래처 전주 8808, 적요 채점 안 하니까 지나고 차변에 300만원, 대변에 당좌예금 102번 당좌예금, 거래처 국민은행, 적요 채점 안 하니까 지나가시고 대변에 300, 그리고 나서 지급어음줄을 클릭하고, 예, F3키를 눌러서 이걸 지급어음 장부에 반영을 시켜야 돼요. 지급어음 장부에. 그래서 어음 상태가 결제라고 떴네요. 결제. 네. 결제 회수가 있는데, 결제는 지금처럼 만기가 됐을 때고, 회수는 뭔가요? 만기가 됐는데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아직도 우리 회사 돈 사정이 안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래처 사장한테 그 어음 다시 저희가 회수하겠습니다. 대신에 한 달 후에 드릴게요 하고, 이 어음은, 오늘 만기인 어음은 우리 회사로 가져오고 다시 한 달 이후로 지급기일을 정해가지고 어음을 다시 발행해 줘야 되겠죠? 그게 회수예요. 근데 오늘은 회수한 게 아니라 돈 준 날이죠? 그러니까 결제 그대로 놓고 엔터. 그럼 어음 번호에 커서가 갑니다. 어음 번호는 참고로 회수는 시험에 안 나와요. FAT 1급에서는. 네. 결제만 나올 거예요. 자, 어음 번호는 더블 클릭해서 만기된 거를 지급어음 장부에서 이렇게 찾으면 돼요. 딱 오늘 날짜 만기된 것만 딱 뜨게 돼 있어요. 네. 이 전표 작성한 8월 2일 만기인 거. 이거 딱 검색되죠? 확인, 선택. 자, 그러면 엔터를 쳐볼까요? 커서가 어디 가는지 위로 올라갈 겁니다. 왜? 어음이 정상적으로 만기된 거는 이미 지급어음 장부에 만기 일자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결제가 되었다 그러면 더 이상 입력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지급어음 대장에 결제된 것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네. 자, 어음 관련된 거 첫 번째 거는 어음을 발행하는 문제, 두 번째 거는 그 발행했던 어음이 만기가 돼가지고 당좌예금에서 지급되었을 때의 회계 처리. 예, 두 가지 해봤어요. 그러면 네 가지 유형이 뒤에 더 있죠. 예, 다음 시간에 네 가지 유형을 더 추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는가요?